그 다음에 자, 420페이지 볼게요. 자, 4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죠. 네, DNS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뭐 네이버 다음은 기억하죠. 그런데 네이버 다음에 IP 어드레스는 잘 모르잖아요. 숫자니까. 그걸 바꿔주는 게 바로 DNS죠. 즉 DNS란 도메인 명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DNS죠. 네, 그래서 뭐 얘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컴이면은 기업체, 이두이면은 교육기관, 고버먼트, 네, 고버먼트는 정부기관, AU는 호주, 캐나다, JP는 일본, KR은 한국, 뭐 대만, 영국, 뭐 그런 게 있겠죠. 즉 우리가 그 여기 보시면은 자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 이런 거죠. 요런 게 바로 도메인 이름이죠. 뭐 security.co.kr 해가지고 예, CO 회사 KR 한국. 자 얘를 이러한 그 도메인 명을 IP 주소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DNS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IP 주소를 도메인 명으로 바꿔주거나 그게 바로 그 DNS고요. 그래서 그 DNS 스푸핑 말 그대로 DNS를 속이는 거죠. 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어떠한 도메인의 DNS 서버를 장악을 해서 통제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얻은 IP 주소는 원래 사용자가 찾아가려고 했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연결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 DNS 스푸핑은 실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서 위조된 DNS 서버를 설치한다. 그리고 자 DNS 스푸핑은 사용자가 질의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서버에서 응답하는 IP 주소를 변조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잘못된 사이트, 즉 해킹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요. DNS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과 DNS의 요청 응답을 중간에 바꾸는 방법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DNS 스푸핑은 실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해킹한다. 뭐 이런 쭉 말이 있는데요. 그 421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거죠. 요건데 그 DNS 서버를 직접 해킹한다. 지금 요게 사용자죠. 이게 지금 내 PC예요. 그리고 어디엔가는 DNS가 있는 거죠. 자, DNS 하는 일은 뭐예요? 도메인명과 그 도메인명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요게 만약에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예요, 은행. 근데 내 PC에 제어판에 보면은 여기 있죠? 자, DNS가 기본 DNS 이거죠, 이거. 얘 IP죠? 네. 자, 요거를 등록을 했죠. 그리고 자, 요새는요. 이 DNS를 워낙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DNS가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세팅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혹시 얘가 죽을까봐 또 다른 어디인가에 있는 보조 DNS도 하나를 더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이거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기본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요거 기본 게이트웨이는 요 IP 주소는 나와 붙어 있는 첫 번째 라우터의 IP 주소가 바로 기본 게이트웨이죠. 자, 이렇게 지금 내 그 DNS 그 제어판 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인터넷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그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닷컴을 땅 쳤어요. 그러면 무조건 DNS 요 IP를 가지고 DNS 쿼리를 해서 구글닷컴의 IP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얘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구글닷컴이 땅 치면은
내 PC에 자 캐시를 먼저 좀 찾아봐요. 그래서 캐시에 구글에 대한 IP가 있는지를 찾아요. 없으면은 그다음 뭐 하냐면요. 여기 호스트 파일을 먼저 찾아봐요. 이 호스트 파일은 뒤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은 세 번째 바로 자 제어판의 요 DNS 요 IP를 가지고 쿼리를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요. 자 DNS 서버를 직접 해킹한다. 얘를 해킹한 거 얘를 어떻게? 원래 그 DNS 쿼리 하면은 얘도 캐시도 없네, 호스트 파일도 없네. 그럼 자 세 번째 질의를 하죠. 물어봐요. 물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도메인의 그 도메인명에 대한 IP 주소를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 뭘 채워요? 자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는 알죠? 제어판에 있으니까 채우는 이거죠. 이거 수신자 IP를 딱 채우는 거죠. 채운 다음에 이거를 보내면은 가겠죠? 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가는데요. 이거 해킹을 어떻게 하냐면요. 해커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인데요. 이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건 금방 해요. 의외로. 좀 허접하긴 하지만은 은행 사이트 뭐 하나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여놓기 하면은 하나 뭐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용자를요, 지금 내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 DNS 쿼리 해킹해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은행 사이트에 이게 무슨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그러면은 원래 요 IP가 요 정상 사이트의 IP겠죠? 그런데 요 IP를요, 해킹 사이트, 즉, 가짜 사이트의 IP로 일단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은 얘가 갔는데 이거를 갖고 오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얘한테 가죠. 근데 사용자는 그걸 몰라요. 어차피 은행 사이트는 열리겠죠? 열리는데 다짜고짜 계좌번호랑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막 뜨겠죠. 그러면은 아차 하면은 그냥 입력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털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DNS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인데요. 요새는 없어요. 요새는 왜 없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그 법적 분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DNS 업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진짜 없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요. 그 42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답은 DNS의 요청 응답 변경 공격이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이 해커가 미리 가짜 사이트를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DNS는 좀 멀리 있죠. 그런데 해커는 요 타겟보다는 좀 가깝게 있겠죠? 근처에. 뭐 같은 사무실 아니면은 뭐 옆에 사무실. 좀 근처에 있어요. 가깝게 있으면은 얘가 DNS 쿼리를 하죠. 자, 쿼리를 하면은 이 공격자가요. 잽싸게 잘못된 응답, 그 요청 응답을 먼저 딱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면 얘는 가짜 사이트로 가겠죠? 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답은 뒤늦게 오는데 좀 늦게 온 거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털리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DNS 요청 응답 변경. 이거예요, 이게. 즉, 그 DNS 요청 응답 변경은요, 아무래도 공격자가 DNS보다는 이 타겟에 가깝게 있겠죠? 거리가. 그래서 자, 공격자는 자, 얘는 타겟이 DNS 서버로 DNS 쿼리 패킷을 보내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스위칭 환경의 경우에는 공격 대상에 DNS 쿼리 패킷을 보내면 이를 받아야 하므로 ARP 스푸핑과 같은 선행 작업.
하죠. 그래서 자, 공격자는 로컬에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아무래도 타겟과 좀 근거리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예요? 같은 사무실에 있을 때, 예. 아니면 뭐 그 랜 같은 거 하면은 그 와이파이 뭐 이렇게 있을 때 DNS 서버보다 얘보다는 아무래도 얘가 더 타겟에 가깝게 있겠죠. 예. 지리적으로 가깝다. 따라서 DNS 서버가 올바른 DNS 리스판스를 보내기 전에 공격 대상에게 위조된 DNS 리스판스를 먼저 보내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DNS 요청, 응답, 변경, 공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42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이 있죠. 요거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자, 인터넷에서요. 요 가깝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여의도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딱 보면은 다 이렇게 뭉쳐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거리가 멀면은 아무래도 거쳐야 되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더 속도가 더 느리죠. 뭐. 그러니까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422페이지에 보시면은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이 있는데요. 자, 얘는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이란 DNS 프로토콜 자체의 취약성으로 DNS 캐시에 저장된 쿼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다. 자, 여기 뭐냐면요. 자, 여기 뭐 DNS 캐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캐시 포이즌 우리 보시면은 자,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은 DNS 캐시에 저장된 정보를 오염시킨다. 자, 이게 지금 요 정상적인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DNS 서버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 사용자가 그 정상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은행 사이트예요. 그런데 자, DNS 서버는 얘가 좀 거리가 멀죠. 자, 거리가 머니까 요 사용자 근처에다가 뭐 그 DNS 서버를 또 둘 수가 있어요. 근처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 로컬 DNS, 즉 사용자 근처에다가 로컬 DNS 서버를 둔 거죠. 속도 좀 빨리 하라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요 사용자는 보통 이제 그 DHCP 프로토콜을 이용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DNS를 세팅하죠. 집에서는. 자, 집에서는 대부분 다 DHCP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자, 구글닷컴을 땅 쳤어요. 구글닷컴을. 자, 그러면은 이 순서가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자, 1번. 자신의 로컬 DNS 캐시를 먼저 딱 검색을 해요. 그래서 캐시에도 없네. 그럼 자, 그 다음 보는 게 우리 그 호스트 파일, 그 자기 그 PC에 보면은 그 호스트 파일 있거든요. 그걸 먼저 딱 확인합니다. 거기에도 없어요. 없으면은 그제서야 제어판에 있는 DNS 서버한테 질의를 해요. 자, 이제 없으니까 질의하겠죠? 누구한테? 나한테 가깝게 있는 요 DNS 서버에 딱 질의를 해요. 자, 질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자, 얘는요. 자, 얘도 무조건 DB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얘도 캐시가 있죠. 그 요청받은 그 질의를 먼저 캐시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캐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있으면은 사용하고, 자, 없다. 물어봤는데 뭐라? 캐시에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 순환질이라고 합니다. 순환질이. 그래서 리퀘스트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물어보면은 얘는 당연히 응답해 주겠죠. 리스판스 하면은 그 응답 받은 거를 여기다가 다시 내 그 캐시에다가 옮겨놔요. 자, 옮겨 놓으면은
쿼리하면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 캐시를 이용해서 응답해 주는 거죠. 이게 다 속도인데요. DB를 뒤지는 게 좀 느리죠? 이게 속도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그 빠른 캐시를 이용해 가지고요. 진짜 몇 초라도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걸 그 로컬 DNS 캐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면 이제 그 정상화 사이트면 이제 가겠죠. 그죠? 예. 자, 가는데 요 해커가 공격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 예. 해킹을 한다. 그러면은 미리 자, 준비해야죠. 뭐를? 해킹 사이트를 준비해야죠. 예. 똑같이 만들어요. 자, 만든 다음에 이 해커가 자, DNS 리퀘스트를 해요. 예. 자, 리퀘스트를 하면은 여기에 먼저 그 DB를 뒤지는 게 아니고 로컬 캐시 딱 뒤졌는데 당연히 없겠죠? 없어요. 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원래 그 DNS 서버한테. 예. 자, 물어가지고, 한데, 얘가 미리요, 답변이 오기 전에 잘못된 응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보내는 응답 있죠? 그걸 얘가 딱 보내요. 자, 보내가지고 요 캐시 정보를 바꾸죠? 얘로다 바꿔버려요. 얘로다가. 이걸 딱 바꿔버려요. 자, 바꾸면 얘는 무시하겠죠? 예. 자, 무시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캐시에 있는 요 정보는 지금 잘못된 정보죠? 예. 얘로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예, 또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자, 물어보면은 예, 요거를 그대로 갖다 주겠죠? 그럼 자, 얘는 뭐예요? 접근을 일로 하는 거죠. 예. 자, 요런 게 바로 그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죠.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은 DNS 캐시 이거. 자, DNS 캐시에 저장된 정보를 오염시켜서 공격자가 지정한 주소 이거죠, 이거. 예. 로 유도하는 게 바로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이에요. 자, 요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싱. 자, 캐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 422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캐시 메모리는 얘도 그 뒤에 할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그 인터넷 그 컴퓨터를 보면은 자, 보조 기억 장치가 우리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있죠? 걔를 보조 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주기억 장치를 이게 뭐예요? 램이죠, 램. 자, 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CPU가 있으면은 자, 캐시는 어디냐면은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캐시예요. 이게. 예. 캐시고요. 내가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했어요. 내 PC에다가. 그러면은 자, 프로그램은 명령어의 집합이죠. 즉, 그 명령어의 집합들이 지금 보조 기억 장치에 깔려 있죠. 그런데 내가 한글을 실행시키면은 그 명령어 중에서 화면에 띄우는 명령어들을 주기억 장치에 뭐 해요? 로딩하죠, 로딩. 그게 바로 로드하는 거예요, 로드. 그래서 그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오면은 그때서야 내 화면에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주기억 장치에서요, 요 명령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요, 미리 캐시에다가 옮겨놔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 CPU가 이제 그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먼저 캐시를 뒤져가지고 캐시에 CPU가 찾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걔를 가져다가 그 명령어를 처리하죠. 그거를 히트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뒤졌는데, 캐시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주기억 장치로 가서 그 필요한 명령어를 캐시에다 옮겨놓죠. 그런 다음에 또 얘를 뒤져요. 있으면 쓰는 거죠. 예, 그게 캐시예요, 그게. 예.
그게 바로 그 캐시고요. 그래서 얘는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정리한 건데 뭐 쿠키, 뭐 세션, 뭐 그런 거 정리한 건데요. 네, 뭐 이것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3번에 보시면은 그 422페이지 그 팁 밑에 자, 존 트랜스퍼는 구역 전달인데요. 예, 자, 존 트랜스퍼는 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게 DNS 서버가 있고 자, 순서가 이렇게 있죠. 로컬 캐시를 뒤지고 호스트를 뒤지고 없으면은 그때서야 요 제어판을 요 IP를 이제 찾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 존 트랜스퍼는 미리 얘는 지금 너무 멀리 있죠. 멀리 있으니까 뭐예요? 사용자 근처에다가 DNS 서버를 하나를 이제 갖다 놔요. 예. 그 갖다 놓은 다음에 얘도 당연히 캐시가 있겠죠. 그거를 다른 말로 존 파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존. 예. 그런 다음에 얘를 바뀌면 뭐예요? 그 바뀐 것들을 계속 여기에다가 그 엎어치기 하는 거죠, 뭐. 그러면은 얘가 자 이제 그 DNS 쿼리했다. 찾죠? 그 캐시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 IP를 갖다 주는 거죠. 또 얘도 찾으면은 여기 있는 IP를 갖다 주는 거죠. 네. 즉, 자, DNS 서버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뭐예요? 사용자 근처에다가 자, 그거를 슬레이브 DNS라고 이야기해요. 네. 즉, 그 로컬 DNS를 배치한 거죠, 이게. 네.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제 구역 전달은요. 자, 얘를 자, DNS 서버로 자, 복제한다. 예, 이거 이렇게 복제하는 거 있죠? 자, 그런 거를 구역 전달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DNS에는 안정성 향상과 트래픽 부하 분산. 그죠? 자, 트래픽 부하 분산. 이게 자, 이게 벌써 트래픽이 얘가 없으면은 매번 멀리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얘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근처에서 그냥 샥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부하 분산. 예. 좀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구역 전달, 그 존 트랜스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은 DNS 취약점 대응. 그래서 DNS SEC가 있죠? 예. DNS SEC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DNS 확장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자, DNS SEC고요. 자, DNS SEC는 DNS 응답 정보의 전자 서명값, 전자 서명. 얘는 뭐요? 자, 공개 키. 근데 속도 향상을 위해서 그 암호화는 안 시켜요. 속도가 항상 문제니까 암호화는 안 시키고요. 수신 측에서 해당 서명값을 검증함으로써 서버 인증 및 위변조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정보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거죠. 자, DNS SEC를 이용하면은 자,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피싱, 파밍, 스미싱. 자, 피싱은 낚시하는 거죠. 즉 URL이 자체가 틀리죠. 근데 자, 파밍부터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URL 입력을 해도 그 잘못된 사이트로 가는 거죠. 스미싱은 뭐예요? 스마트폰 소액 결제. 그게 스미싱이죠. 자, 적용될 수가 있고요. 요것만 보세요. 자, DNS SEC인데 자, 단점이 뭐냐면은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암호화를 안 시켜요. 즉 기밀성을 제공하지가 않아요.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도스 공격에는 답이 없죠, 뭐. 물론 답이 있긴 있죠. 서비스를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지책이 없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는.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문제 요거 나왔어요. 자, DNS의 보안 위협과 DNS SEC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자, 캐시 포이즌 공격은 DNS 캐시에 저장된 정보를 오염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DNS 스푸핑은 서버에서 응답하는 IP 주소를 변조한다. 네, 맞죠? 그 다음에 DNS SEC는 서버의 응답에 전자 서명을 부감으로써 서버 인증한다. 네, 맞네요. 4번. 자, DNS SEC는 인증 체인 형태로 확장됐다. 그래서 계층적 구조. 네, 맞죠? 그런데 자, DNS SEC는 서버의 응답을 숨기지 않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를 막는 효과가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명령 삽입 공격은요.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했습니다.